자,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임계점이라는 것도 있고 변곡점이라는 말도 있고 피크아웃이라고 주식에서 자주 쓰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한도에 차서 넘치기 시작하는, 또 도달할 때까지 도달해서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전 여론조사, 지난주부터 오늘 아침까지 나온 전 여론조사에서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 가장 갤럽과 더불어 표준적인 조사라고 하지요. 리얼미터에서 이재명이가 51.5%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기 전 한 달 전에 이재명이가 5월 둘째 주에 60.5%, 5월 셋째 주에 59.3%, 5월 넷째 주에 59.1%, 6월 달에 선거 치르고 직후에 55.2%. 근데 이번에 51.5%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 경제적인 여러 상황, 그리고 또 투표용지 부족을 둘러싼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의문, 이런 것들이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재명 지지율은 그나마 리얼미터에서는 51.5%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재명의 부정도 44.2%.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한 두 번 더 떨어지면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긍정 부정이 역전될 상황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38%, 국민의힘 지지율은 44.3%, 6.3% 앞서면서 오차 범위 밖으로 가게 됐어요.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4%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얼미터나 갤럽은 그래도 좀 주류라고, 여기에서는 상당히 마사지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 형태로 높게 나와요. 제일 높게 나오는 게 MBS고 그 다음에 갤럽이고, 그렇게 이제 약간 주류라는 것 중에서는 리얼미터가 그래도 조금 작게 나오는데, 이 정권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좀 보수 성향을 가진 여론조사 회사 발표가 이재명이가 45.1, 부정이 51.4. 지난주에 처음으로 데드크로스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지만은 펜앤마이크와 여론조사 공정이 같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45.1대 51.4. 개인적으로 저는 이재명의 실제 여론은 이것보다도 더 나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하고 부정의 차이가 적은 정도가 아니라 6.3% 부정이 많다는 거예요. 쯤 되면 전국 운영 능력을 상실하기 직전이고, 좀 더 가면 아마 긍정 부정의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으로 보면 충청권에서 근소하게 앞서고 호남권에서 좀 앞서고,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전부 부정이 우세한 상황이고, 남성 여성 다 부정이 앞서고 20대 30대 압도적인데, 이게 좀 요즘 희한한 현상이 30대에서 이재명에 대한 부정이 20대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40, 50대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60대, 70대도 또 부정이 훨씬 높아요. 이재명이가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 이제 힘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여론조사 공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여론조사를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35.9, 국민의힘은 46.8. 아까 리얼미터에서 6.1%로 여론조사 범위 밖으로 벗어났다 했는데, 이번에 이 조사는 리얼미터 6.1보다 더 큰 10.9의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국민의힘이 두 자릿수로 앞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호남만 빼고는 전부 국민의힘이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만약에 지금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른다면 호남 빼놓고는 민주당이 다 참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조사에 이 선관위 해체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물으니까 선관위 해체에 동의한다 73.4, 동의 안 해 20.1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선관위 해체에 동의하고 남성 여성 전부 다 동의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해체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고요. 선관위 사태에서 특검을 한다면 특검의 추천 권한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국민의힘이 가져야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이 42.1, 대통령이 가져야 된다 17.7,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13.4가 나왔습니다. 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이 있냐 없냐 물으니까 61.2%가 책임이 있다. 책임 없다는 37%밖에 안 나왔어요. 이재명이 이 투표용지 사태에 대해서 처음부터 선관위는 독립기관이고 선관위만의 문제다. 김민석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집권 하에서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또 선관위에 상임 대표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이 밥 친구라고 하잖아요. 사시의 동기로서 이재명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선관위를 독립기관이라고 우겨봤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지방선거 재선거를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재선거 한다는데 찬성이 54.7, 반대는 38.8입니다. 국민의힘이나 지금 오세훈이 이런 쪽에서는 재선거가 말이 안 된다고 치부하는데 실제 국민의 여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52.2%가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된다. 사전투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41.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선거 부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나오고 있어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 오세훈 20.5, 김민석 15.4, 한동훈 13.9, 장동혁 13.6이 났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등 안에 여권의 인물이 김민석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국은 6%, 정청래는 4.7%, 추미애는 3.9% 나왔습니다. 10% 이상 넘는 1, 2, 3, 4등 중에 김민석이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여건이 자기 지형에서도 매우 불리해졌음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가 밖에 나가서도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선거 관련해서 챙겼다. 그런데 별로 좋게 이야기 안 했지요. 그 내용은 2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청래를 겨냥해서 책임 있는 언어를 하라. 이렇게 지금 내부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의 해결책 없이 편 가르면 무능한 선동가다라고 하면서 정청래의 행보를 지금 비판하고 있고 정청래가 곧 다시 열리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곧 낸대요. 이번 주에. 그런데 이제 친명 쪽에서는 정청래를 출마하지 마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정청래가 정권은 짧다라고 한 것이 협박이다. 여당이 정권 흔든다고 격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재명은 여당은 갈등 조절에 큰 역할을 해야지 강성당원을 결집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를 비판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도 당의 분열을 갖다가 선언한 것이다라고 불쾌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재명의 힘이 떨어져서 정청래는 무조건 출마할 것이고 또 당대표 선거 결과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8월 달까지 지지율이 계속 내려갈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속에서 이 속도면 8월 달쯤에 레임덕이 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집권 세력이 마치 자기의 일종의 노획물인 것처럼 여기고 공직을 나눠 먹고 예산을 뿌려서 표심을 유혹하고 더 나아가서 험하고 쌍스러운 말들을 예사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게 잠재했는데 하도 지지율이 높고 주가가 올라가 있고 하니까 이게 터질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되는 의혹이 터져버리면서 이 문제가 밖으로 본격적으로 터져나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재명이가 힘을 빼고 말도 조심하고 그리고 마치 이 나라의 모든 민주주의 체제, 상권분립 체제, 법치주의를 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도요. 유럽에 가가지고도 지금 험한 말로 국민들을 압박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이제는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내리막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워낙 좀 멍청해서 그나마 좀 버티지, 야당이요 제대로 돼 있었으면 정권 수습 안 됩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객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객관화를 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함정에 빠져 있으면 결국 끝이 비참하게 되지요. 남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고 내란이라고 얼마나 몰아댔습니까? 이제는 본인이요 그 대가를 치를 때가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